십니까? 약선을 좋아하고 약선을 사랑하는 영남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약선 본초학 1 강론 제5-1강 과실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실률을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과실류들이 주로 어떤 생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과실류의 배합 의기는 과실류의 사기와 오미와 귀경, 효능,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신 후에 과실류의 종류로 여지와 불수, 레몬, 참외, 포도, 석류, 바나나, 상심자, 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실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과실들이 살아가는 다른 식재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은 이제 분자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네모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무화과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밀집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환경이 그렇게 답이냐? 다른 다른 재료들, 식재료들과 함께 자연적인 상태에서 군락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같은 종들만 모여서 또 이렇게 재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종들을 군락을 이루게 만들어서 키우게 되어지면 훨씬 더 노동력을 감소시키게 하고 수확량을 늘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식재료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요즘 뭐 동물복지라고 해가지고 동물들 같은 경우도 양계장 같은 데나 그다음에 양축장 같은 데 이런 것을 보게 되지면 나름대로 시설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시설들을 굉장히 좋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식물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뭐 농약이나 뭐 무자비한 비료들을 살포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저농약으로 가고 무농약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로 다른 재료들, 식재료들과 서로 어울리는 식재료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필요한 장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쓰는 식재료보다는 자연 상태에 있는 식재료들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료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그대로 식재료들은 인지를 하고 또 그것들을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들의 DNA 염색체에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기초이론에서도 봤듯이 물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억된 물들의 영향을 식재료들은 각각 받게 되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또 우리의 에너지 장은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과실류의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생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과실류는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부위가 과육을 이용을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껍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말려서 차로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과육입니다. 그리고 이 과육은 그 장기중으로 봤을 때는 폐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폐장과 상응이 됐고, 폐장의 윤폐작용, 폐를 촉촉이 적셔주는 윤폐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체를 서로 교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 다음에 산소를 산소를 뱉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이러한 기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게 그 건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건조하게 되어지면 마른 기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면 결국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분이 가장 많이 있는 이런 과육, 그리고 폐와 상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과육은 호흡기 계통에 가장 유효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여러분들이 이 과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먼저 떠오르셔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윤폐작용, 폐와 관련된 호흡기 작용 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윤폐작용 기억을 하시고 폐와 관련된다. 그래서 폐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 한다면 과실주를 꼭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이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실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실류가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생태 환경을 보게 된다면 주로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요. 그래서 뭐 감이나 귤이나 딸기, 레몬, 망고, 매실, 모가, 무화과, 바나나, 밤, 배, 복숭아, 불수, 사과, 살구, 상심자, 석류, 일반적인 모든 이 그 과일들 모든이었다. 일반적인 단맛을 많이 내고 수분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양지 바른 그리고 양지 지상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신맛이 나는 이런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매실이라든지 신맛이 있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과도 단맛이지만 신맛 나는 것도 있죠. 살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람을 많이 맞게 될 때 신맛이 더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풍자에서 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초기에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실류 같은 경우는 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주로 이 과실류는 거의 다가 신맛을 또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신 것들은 주로 신맛 중에서 더 신맛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을 맞는 것들이 주로, 그래서 해풍을 맞고 자란 그런 그 과실류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신맛이 강하다.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실류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단맛도 가지고 있고, 또 더들어지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매운맛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맛의 귀경이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실류는 어떻게 하면 배아 바른 부분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같이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함께 쓰면은 좋지 않은 이러한 재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두와 함께 쓰면은 이제 안 좋은 것은 노루고기, 참새고기, 오리알, 꿀, 닭고기와 함께 자두. 그러니까 물론 그 요리하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뭐 꿀이나 닭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후식으로 뭐 자두를 쓴다든지, 이건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밤의 경우 소고기나 오리고기에 같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그 소고기 요리할 때 소갈비라든지 소고기 찜을 하게 될 때 밤 같은 경우를 같이 넣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찜 할 때 소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어, 단단한 조선무를 밥 모양으로 깎아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뱀장어하고 온행, 매실과 장어, 돼지고기, 그다음에 사과와 녹두, 닭고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비타민 C들이 일반적으로 이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는 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이 무와 함께 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실류나 채소류들을 함께 쓰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은 조리법은 아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과실류의 귀경, 3위와 5미 귀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로 이 과실류도 성질이 따뜻한 것들보다는 평하거나 시원한 것들, 그리고 차가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두, 포도, 복분자, 코코넛, 파인애플, 밤, 은행, 매실도 이렇게 평한 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평하면서도 이 중에서 조금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밤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은행도 역시 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두, 포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수박, 망고, 배, 사과, 오렌지, 야자, 즙, 그리고 보실까요? 감이라든지 귤, 유자, 레몬, 참외, 바나나, 오디, 딸기, 무화과, 키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원하거나 차갑다. 거기에 반해서 복숭아나 살구, 여지, 불수, 석류, 앵두, 잣, 호도, 모과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맛을 볼 때 이 신맛 다 이 신맛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맛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매운맛과 관련되어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매운맛은 주로 톡 쏘는 그런 확 발산되어지는 그런 매운맛이 아닌 경우에, 이건 지금 현재 사실 매운맛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강한 매운맛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매운맛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폐 쪽으로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매운맛은 어디로 들어간다겠어요? 매운맛은 폐로 들어간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로 들어간 것들 같은 경우가 바로
폐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매운맛과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지금 전에 보시다시피 여기도 역시 자두에서부터 야자즙까지 신맛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맛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폐로 들어가는 규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운맛을 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매운맛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향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향기가 있게 되어지면 주로 이 발산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발산하긴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향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매운맛이 있다고 봐야 되고, 향기를 매운맛으로 봐야 하고, 또 이런 매운맛은 폐로 들어간다 했으니 이제 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주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신맛을 원한다 안 한다면 이 과실주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단맛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이 필요한 기능이다 한다면 역시 또 과실주를 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본다 한다면 이 매운맛 계열들과 신맛 계열들이 많이 있는 것이 과실주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차거나 시원한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특히 속이 찬 사람들, 한성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먹더라도 적당히 소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 만약에 드신다고 한다면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실을 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냥 몸이 뜨거운 사람 반대로 이런 과실류는 또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개론적인 부분은 잠깐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그 과실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류의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여지, 불수, 레몬, 참외, 포도, 석류, 바나나, 상심자를 우리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뒤에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이 사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있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제 지금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은 한 300평 정도 되는 그 하우스 안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그루가 있고, 이 한 그루에서 열리는 이 포도들이, 여기에 있는 이 포도들이 한 5,000송이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5,000송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고창에 있는 포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이 옆에 옆동에 보니까 거기에는 복분자가 심어져 있었는데, 복분자의 그 높이가 한 5m 정도 높더라고요, 높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복분자들은 다 슈퍼 복분자구나. 포도도 그냥 아주 슈퍼 나무에. 근데 열려있는 포도는 일반적인 포도하고 크기가 같았고, 맛은 훨씬 더 달다고 할까요? 달고 깊은 맛이 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배하는 포도는 이제 완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 사용되어지는 친환경 비료라고 하기보다는 그러고 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거름이 1년이면
평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장께서. 그래서 이 전체가, 이 하우스 전체가 이 나무 한 그루예요. 한 그루에서 아주 대단한 곳이, 대단한 거.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 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 성질이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지. 뭐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그 피부 미용을 위해서 굉장히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피부 미용, 피부가 촉촉하게 적셔있기 위해서는 피부도 일종의 호흡기, 바깥에 있는 호흡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구태여 꼭 여지가 아니더라도 과일들을 많이 먹게 되면 피부가 촉촉히 적셔질 수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폐도 역시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겠죠. 병 후 체력이 허약하고 진액이 부족한 사람이나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비장이 허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구역질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식욕이 없고 몸에 종기가 나고 외상으로 출혈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또한 입냄새가 심한 사람에게도 좋다. 여지에 대해서 쌀과 산약과 연자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걸 죽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노인들의 오경설사에 효과가 있다. 이 오경설사는 음이허한 증상이죠. 음이허한, 특히. 그래서 음을 보호해주는, 여지는 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래서 보혈작용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기를 잘 통하게 하고 그 종류들을 없애고 입안의 구취를 없애며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이 약해가지고 만약에 몸에 그 열성 체질일 경우에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뇨 환자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뭐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적당량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지찜, 여지 인삼주, 여지 반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 산약 연자죽, 여지 귤핵 회양죽이 있는데요. 여지 산약 연자죽 같은 경우에는 여지와 산약 그리고 연자, 쌀을 넣고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허할 때, 그리고 결장염에도 역시 효과가 있겠고요. 여지 회양죽은 회양까지 들어가서 죽을 끓여서 드실 때 기혈이 울체돼서 나타나는 불임증에도 효과가 있다. 의림찬요 약성편에 보게 되어지면 폐를 보호한다. 그리고 심장을 영화롭게 하고 비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을 열어준다. 소화기계통을 좋고 심장과 폐에 좋다는 이야기죠. 위완이 있는 위장이 있는 쪽에 한 통을, 위안통을 치료를 하고 기혈체통을 치료한다. 옥추약의 약회에 보면은 여지, 맛이 달고 윤택하고 비장과 간에 혈을 저장하고 혈액이 차서 양기가 부족한 증상에 좋다. 그 맛이 아주 좋다라고 했어요. 효능은 용안육과 비슷하나 단 열혈에는 용안육이 좋고 혈한에는 여지가 좋다. 이야기는 뭐냐면 혈이 차가울 때는 용안육이 좋고, 혈이 차가울 때는 여지가 좋고, 왜냐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혈이 뜨거울 때는 용안육이 좋다.
왜냐하면 용안육은 평하거나 약간 시원합니다. 마른 것은 맛이 짜고 신선한 것만 좋으며 친근한 것만 못하며 기질은 화평하고 보익작용이 있고 손해,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 그리고 화를 돋거나 열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것이 좋다. 그리고 전국 중초 약회집에 보게 되면 기혈을 보하는 작용이 있고 병 후 체력 회복이나 비장이 허약해서 오랫동안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 여지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불수를 보시겠습니다. 불수도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수는 부처님의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성질이 따뜻하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수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허한성 성질이 속이 냉해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창만한 증상에 적합하고 구토 증상이나 만성 위염, 그 다음에 신경성 위통, 근만성 간염 등의 효과가 있다. 혀에 태가 많이 끼고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많이 나오는 증상이 좋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진다. 불수는 성질이 따뜻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음어 내열, 음이 허해서 속에 내열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허약한 체질에는 건조 종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식과 음식 보유가 하게 되면 다식 모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 기를 소모시키게 되어진다. 그리고 허한 사람은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수는 불수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불수차를 이용하는 게 좋겠는데 이 불수차를 설탕을 넣고 차처럼 마시게 되어지면 환기와 위장의 기가 정치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겠습니다. 불수를 이용해서 술을 담게 되어지면 이제 불수주가 되겠는데 불수에 백주 1kg를 넣고 술을 담근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한다면 예, 그 당금주를 사용하는 게 되겠는데 여기 백주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고량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본다 한다면은 이제 그냥 소주의 소주를 가지고 만든 당금주를 쓰고 쓰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당금주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도 이상짜리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당금주가 아니라 한다면 일단 소주 당금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곡주 중에서 도수가 높은 술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담가 10일 후에 마신다. 위기가 허약하고 차거나 복부가 차면서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불수산사탕, 불수와 현오색, 산사를 사용해서 탕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기혈이 모두 허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불수 강탕, 불수와 생강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가스가 차고 오심구토증이나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불수죽, 불수와 쌀을 이용해서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제 불수도 역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강도 역시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불수 생강즙 같은 경우는 탕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속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초기의 위험이나 위궤양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음주를 주관하고 가래 있는 지침을 치료한다. 탕을 끓여서 복부의 기치로 인한 통증을 치료한다. 기운을 조절하며 횡격막을 편안하게 하고 간과 비장의 기운을 뭉치게 하는 증상에 좋다. 그리고 이 불수의 꽃은 불수의 꽃으로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채취하거나 떨어진 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차로 복용한다. 간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위장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간이나 위장의 기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성질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죠. 신맛이 아주 강하고 레몬은 그래도 한 100g 정도 1회 제공량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 주로 이제 뭐 열대 지방의 레몬들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차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은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먹었거나 갈증이 날 때 적합하고 식욕부진이나 위산과소 그리고 소화불량, 만성 위축성 위염에 효과가 있으며 레몬이나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와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소화흡수를 돕는다. 임산부의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의모과라고 해서 어머니 산모가 마땅히 먹는 과일, 그래서 의모과라고 별명이 있다. 또한 신장결석이나 고혈압, 심근경색에 효과가 있으며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주근깨, 기미, 피부 색소 침착을 막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오리고기, 느끼한 맛을 제거해주고 작약과 함께 쓰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청심 안신작용을 하겠습니다. 구기자와 함께 쓰면 인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요. 그러나 우유와 조개 이런 것들과 쓰게 되면 복통설사 영양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나 장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하게 되면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써지진 않았지만은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무, 당근 또 뭐가 있을까요? 오이 이런 데는 이 레몬을 같이 쓰면 좋지 않습니다. 같이 쓰면 좋잖아요. 무당근 오이는 비타민C 계통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거하고 같이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과다나 신물이 넘어오는 사람, 위궤양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히 주의해서 소량 섭취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몬 향부 후박탕, 레몬주, 레몬 사탕수수즙, 레몬즙 외계, 레몬즙 접해탕.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레몬같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신맛 나는 것들이 주로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아까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오이 이쪽 계통하고는 같이 쓰는 것을 좀 주의하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 부분만 여러분들 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참외를 사용하시는데 참외는 일회 제공량이 한 200g 정도까지 드셔도 돼요. 그러나 속이 찬 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설사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참외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운 여름철 더위 먹어서 가슴이 답답한 열이 있거나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열로 인해서 입안이나 코가 헐고 전기가 나는 사람도 좋다. 참외, 이 주의사항을 잠깐 보시겠는데, 위가 찬 사람이나 비장이 허약하여서 복통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참외가 좋지가 않습니다. 당뇨 환자도 역시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손진인 시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각기병 환자는 바로 이 참외를 먹지 말라. 이걸 먹게 되어지면 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식 수지에도 보게 되면 여름철에 과식하게 되면 뭘 과식했겠어요? 뭐 참외죠. 참외를 과식하게 되어지면 가을이 깊어지게 될 때 이질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아주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외는 많이 먹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 조각 정도 가볍게, 그것도 속이 차가운 사람은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위로 갈증이 날 때 껍질을 깎아서 천천히 먹으면 열을 내립니다. 껍질을 물에 끓여서 갱으로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있고요. 이질설사에는 참외를 물에 담가 여러 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식료본초에 의하면 갈증을 멈추게 하고 기운을 만들어서 번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3초의 기운을 뭉치는 것을 통하게 한다. 수식거 음식보에 의하면 열을 내리고 배고픔을 없애고 더위 먹어서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옥추 약해에 보게 되면 첨과 즉 뭐죠? 참외는 달고 차며 잘 통하게 하여서 더위를 없앤다. 참외 꼭지를 고정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방에서는 토하게 하는 약으로 흉곽에 담이 쌓여 있거나 식체로 뭉쳐 있을 때 그리고 유독 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토하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코에 불어 넣으면 코 점막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노란 물이 나오는데 이 만성 비염이죠. 만성 비원성 비염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포도 보시겠습니다. 포도는 대표적인 와인, 술을 담그는 재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지 않고도 당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도 충분히 발효돼서 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술하게 되면 포도주를 가장 으뜸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가 있겠는데 이 식초는 이제 또 발사믹 식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발사믹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키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키더라도 15년 정도는 오크통에서 이제 갈아주면서 이게 돼야 제대로 된 이제 발사믹 식초가 됩니다.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통에다가도
오크 참나무 그 나무를 잘라 넣어서 스틱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오크 향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포도는 한 100g 정도 일회 제공량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 100g 정도면 한 반 송이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두 송이씩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이제 무리하다. 어,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약선의 기본적인 기본은 적절한 소식이 가장 우리 몸에 약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포도는 평안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기혈부족인 사람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도환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음이한 사람이 도환 증상이 나오죠. 폐기가 약해서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간에 병이 있고 신장염, 고혈압, 암, 수종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피로하여서 무기력하고 근골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신경쇠약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약즙, 포도즙, 포도축이 되겠어요. 신농본초경에 의하면 맛이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근골 습비를 치료하고 기운을 이롭게 하며 힘을 배가하고 지력을 강하게 한다. 살찌고 건강하게 하며 배고픔을 잘 견디게 하고 풍한을 잘 견딘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게 되고 노화를 방지하여 장수한다. 술을 만들어 먹는다. 명이별록에 의하게 되면 수분을 빼내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면 기운을 만들고 신장을 자윤하며 간의 음을 보하고 그리고 근골을 강하게 하며 갈증을 없애고 태아를 편안하게 한다. 포도의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건포도가 되는데 이 대부분 영양성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대뇌 신경에 흥분시켜 신경쇠약이나 피로를 푸는 데 유익하고 칼륨이나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 철분 보충제라고도 한다. 또한 영양이 풍부하여 자음 보비 작용이 있고 음을 보충하고 비장을 보충한다는 이야기죠. 식욕을 증진시키고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활혈작용이 있고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류도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석류는 많이 드시면은 일단 안 되겠고요. 일단은 하루에 한 30g 정도가 일회 제공량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된 여성들이 이제 노화 방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여성 호르몬 여기서 갱년기 때 많이 드시는데 물론 갱년기 시기에는 신맛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일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석류 같은 경우는 일회 제공량이 한 30g 정도 되니까 너무 많이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석류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입이 마르고 건조한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오래된 설사 이지를 치료하고 변이 묽은 증상이나 여성들의 냉대에 효과가 있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나 편도선염 그리고 인후염, 구창, 목소리가 신 사람에게 적합하고 만성 유축성 위염이나 위음 부족, 위산 결핍에 효과가 있다. 석류는 시고 단 과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문헌에 의하게 되어지게 되면 치아가 손상되어지고 또 이제 까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즙 같은 경우는 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불과 담을 만들 수도 있으며 사람의 유익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래가 많은 기침이나 규폐증, 기관지 천식, 폐농양 등의 환자가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고, 풍한감기로 기침이 있는 사람이나 급성 요도 감염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석류 껍질은 독이 있으므로 먹을 때 주의하게 했습니다. 오래된 설사, 이질, 대변에 혈이 묻어 나오는데 껍질을 벗긴 석류를 갈아서 소금을 약간 넣고 물을 끓여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후염과 구창에는, 그리고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었을 때는 석류를 천천히 씹어서 먹는, 그리고 하열이나 냉이 많을 때는 석류 껍질 90g을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꿀을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가면 석류는 설사, 이질을 멈추게 하고 하열과 탈환, 그리고 대화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 본초에 가면 오랫동안 물과 같은 이런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고, 농혈이 나오는 이질이나 대장 하열에도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한 100g 정도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며 열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대변이 건조해서 잘 나오지 않거나 인후가 건조하여 치질이나 대변 출혈, 그리고 그런 데 효과가 있고, 암 환자나 방사선 치료 후에 식용하면 좋고, 위궤양이나 폐결핵 환자에게 좋으며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도움이 되고, 중독성 소화불량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다. 그러나 바나나는 성질이 차서 풍한 감기 환자나 여자의 생리기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이 차서 나타나는 생리통, 복통설사, 만성장염, 묽은 변을 보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당뇨나 근만성 신염, 이상과다, 풍습성 관절염 환자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를 이용해서 차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활용해서 바나나 죽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치질이나 혈변이 나올 때는 바나나 2개를 껍질을 벗기고 익혀서 먹는다. 기침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바나나 2개를 설탕을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는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혈관이 경화되거나 변비, 손가락 마비에는 매일 바나나 서너 개, 3개에서 한 5개 정도를 먹으면 좋다라고 현대 실용중약에 하고 있어요. 일용본초에 의하면은 생으로 먹으면 어혈을 풀어주고 종기를 없애고 주독을 풀어주고, 건조시킨 것은 번열을 없앤다. 어린이들의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고, 본초 구원에 의하게 되어지면 갈증을 멈추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주독을 풀어주고 대장을 미끄럽게 한다. 상심자가 되겠습니다. 상심자는 뽕나무 열매죠. 뽕나무, 즉 오디를 이 상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심자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한 100g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일회제공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차가운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심자는 성질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과 신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럽고 이농, 신경쇠약, 불면증의 효과가 있고요. 머리가 일찍 휘어지거나 노화가 빠른 사람에게 적합하고, 산후에 혈허 증상이 있는, 그래서 혈호로 인해서 변비가 있고 노인성 변비, 허약 체질의 습관성 변비가 있을 경우에 상심자가 좋겠습니다. 상심자와 용환류,
오미자를 같이 쓰게 되면 빈혈의 효과가 있고 자한과 도안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용안육은 성질이 차갑다고 이야기했죠. 차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속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지, 아까 봤었던 여지를 용안육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어요. 구기자와 하수오, 신장이 허약한 사람, 산조인과 꿀을 그 다음에 이 상심자와 함께 쓰게 되면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나 대변이 건조한 변비에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나 비장이 허약해서 변이 묽은 사람은 좋지 않으며 어린이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일단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장기들은 다 유약하고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차가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차가워져 버리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뜨거운 종류의 것들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평안 종류의 음식들을 평안 종류의 성질들을 갖고 있는 식재료들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주로 달고 고소한 성질들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맞죠. 특히 유아기 애들, 그러니까 청소년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매운 것도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약간 매운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요. 상심환, 상심주, 상심환은 오디를 가지고 그 환을 만들어 먹는 것이고 상심주는 술을 만드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상심자를 이용해서 죽을 쓰는 거, 상심로 이용해서 고를 만드는 거, 상심탕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전남 본초에 의하게 되면 신장을 보호하고 정을 고정시키며 오래 복용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까맣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신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가면 갈아서 즙을 만들어 먹으면 술 중독을 해독한다. 중약 형성 경험 감별법에 의하게 되면 안퇴작용이 있다. 상심자는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크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가 대량 복용한 후에 구토나 오심이나 복통설사나 번조증이 나타나서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흐려지고 혼절하여서 사망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췌장 단백 효소 억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단백질의 흡수와 소화에 영향을 끼쳐서 소화기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적당히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OD까지 살펴봤습니다. OD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OD는 상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살펴봤고요. 석류, 포도, 참외, 레몬, 불수, 여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맛으로 봤을 때 주로 신맛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단맛 계열 그리고 매운맛 계열이 같이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너무 달게 되어지면 맛이 없어요. 근데 약간 시게 될 때 단맛이 효과적인 부분으로 되어야 되고 이 단맛과 신맛과 매운맛이 즉 향기가 적절하게 구사되어지게 될 때 이게 진짜 맛있는 과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신맛과 단맛과 매운맛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로 관여하는 주로 관여할 수 있는 장기의 부위가 과육을 사용을 하면서 폐장과 윤폐작용, 폐장의 윤폐작용, 그 다음에 간의 피로물질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주로 이 채소 종류가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총 과실류는 3번으로 나눠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앞으로 2번의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즐겁고 기쁜 일들만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하시면서요. 자,